뉴스 정면 승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4.5 YTN 뉴스 FM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입니다. 오늘 하루도 대한민국에는 많은 뉴스들이 쏟아져 나왔죠. 오늘의 주요 뉴스를 종합해드리는 뉴스 정면 승부입니다. 오늘 온종일 이 뉴스로 뜨거웠던 것 같은데요. 우리 정부가 독도 입도 지원 시설 건립을 백지화했죠. 이를 두고 일본 정부가 자신들이 외교적 성과를 거둔 것이라고 자화자찬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본이 뭐라고 해도 독도 이슈를 막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지금보다 적극적으로 주권 행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까? 네, 오늘 뉴스 정면 승부가 청취자 여러분께 드리는 질문입니다. 일본이 우리 정부가 독도 시설물 건설 계획을 백지화한 것을 놓고 자신들의 외교적 성과라고 자화자찬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가 잘한 겁니까? 구역 외교를 한 겁니까? 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우물정 0945, 우물정 0945번으로 의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YTN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예스로 듣고 계신 분들께서는 예스 게시판에 글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추첨을 통해서 정통시사 주간지 주간경향, 그리고 아시아 지역 전문 올간지이죠. 매거진 N 구독권 보내드리겠습니다. 11월 6일 목요일 94.5 YTN 뉴스 FM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 들어갑니다. 예로부터 왕은 누리고 싶은 모든 것을 가까이 두고 살았다. 경희궁 자이가 그런 것처럼 왕의 자리에서 누리는 경이적인 자이 프리미엄 경희궁 자이. 문의 1800-8577 GS건설. 오늘의 내심, 내일의 민심. 네, 오늘도 대한민국에는 많은 뉴스가 쏟아졌는데요. 오늘의 댓글을 보면 내일의 헤드라인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의 내심, 내일의 민심, 위키프레스의 정영진 편집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정영진입니다. 그 뇌사도둑, 네. 도둑 뇌사라고도 하고요. 정당방위 논란이 있었었죠. 네, 그렇습니다. 그 피해자인 절도범이 원래부터 심각한 뇌 질환을 앓고 있었다는 이런 주장이 나왔다는 보도가 들어와 있죠. 그렇습니다. 이 새누리당 박민식 의원의 주장인데요. 네. 자신이 춘천 교도소에 가서 들은 내용이라면서 원래부터 이 절도범이 중증 뇌질환 환자였다. 이런 얘기를 들었다고 이제 주장을 한 겁니다. 특히 이 젊은이 폭력에 의한 이 뇌손상에 의한 지금 현재 굉장히 의식불명 상태인데 이 젊은이의 폭력에 의한 건지 아니면 이미 있었던 질병에 뭔가 그냥 방아쇠를 더 당긴 것인지 이거 정확한 원인 재조사가 필요하다. 그래야 지금 현재 억울하게 갇혀 있다고 생각되는 그 젊은이를 좀 구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제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네. 이 뉴스 접한 네티즌들은요. 일단 여전히 해당 청년 편에 선 네티즌들이 많았습니다. 나 자신도 그런 상황이면 이것저것 따지지 않고 동물적 본능으로만 반응을 할 것 같다. 이런 의견. 또 남의 집 담 넘을 때 이 정도는 각오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제 이런 의견도 있고요. 법대로 가자. 아파트 베란다에 빨래 건조대가 널려 있는데 이거 다 불법 무기 소지죄로 체포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제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또 좀 의미 있는 의견으로 네. 다른 게 악법이 아니라 네. 국민이 공감 못하는 법이 바로 악법 아니냐. 네. 이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청와대가 무슨 쥐하고 전쟁을 벌이고 있다 이런 보도가 있대요. 이게 네. 무슨 이야기입니까? 청와대 일부 건물들이요 아주 네. 심각한 노후화 때문에 지금 쥐와의 전쟁을 벌이고 있다는 건데 네. 특히 그 비서동 쪽 그러니까 민정수석실 있는 유민 2관 같은 경우는 이미 45년 된 건물이고요. 예. 홍보수석실 있는 유민 3관도 72년에 지어져서 42년이나 됐답니다. 네. 이 두 건물 안전진단에서 D등급 받을 정도로 낙후가 됐다는 건데 문제는 이 재정난 속에서 지금 이 위민관 이걸 신축하거나 리모델링을 할 이런 얘기조차도 못 꺼낸다. 이런 게 이제 더 큰 문제라는 것입니다. 네티즌들도 어지간한 요즘 집에 쥐는 잘 없는데. 그렇죠. 요새 쥐 보기가 어렵죠. 그렇죠. 네. 그래서 오래되긴 된 모양이다. 이제 이런 의견도 있고요. 70년대 쥐 잡던 생각이 막 난다. 그리고 요즘 약국에서도 쥐약 잘 안 판다. 이제 이런 의견도 있는데 약간 의혹 제기한 분도 있습니다. 하필이면 이 기사를 지금 내는 이유가
혹시 예산철이 다가와서 그런 거냐, 그러니까 예산 따려고 그러는 건 아니냐,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네. 용인에 있죠. 에버랜드. 네네. 네. 에버랜드 놀이기구에서 남자아이가 손가락이 절단되는 참 이게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을 했네요. 이 안전사고가 계속해서 또 이어지고 있는데 네. 용인 에버랜드 실내 놀이기구 오지의 성이란 그 놀이기구 안에서 5살 남자 어린이가 넘어져서 손가락이 절단되는 이런 사고가 있었습니다. 손가락도 지금 중지, 약지는 훼손이 심해서 봉합수술에 실패했고요. 네. 검지만 지금 봉합수술에 성공했다고 합니다. 상당히 그 부상 정도가 좀 심한 것으로 보이고요. 일단 문제가 이 경찰에 따르면 사고 현장에 안전요원이 없었다는 거죠. 때문에 네. 이 과실이 인정이 되면 네.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지금 입건할 예정이다. 이렇게 경찰이 밝히고 있습니다. 네티즌들 이 사건 뉴스 접하시고요. 안전 요원은 고사하고 아르바이트생 없는 이런 놀이동산도 상당히 좀 많다. 이제 이런 의견도 있고, 아이가 얼마나 아팠을까 이렇게 안타까운 댓글이 가장 많았고요. 또 아이 즐겁게 해주려다가 평생 미안하게 된 것 같다. 우리가 함께 사과를 하고 싶다. 이제 이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한 네티즌은요, 무너질까봐 저기도 못 가겠고 다칠까봐 여기도 못 가겠고 이제 집에만 있어야 되는 거냐. 네. 이렇게 얘기해 주시기도 했습니다. 안타까운 마음들을 표시하고 있군요. 네. 네. 프로야구 롯데 자이언츠 있죠. 네. 그런데 이 구단 측에서 선수들을 사찰했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네, 이게 이제 그러니까 선수들이 묵는 호텔 폐쇄회로 화면으로 이 선수들을 이 구단 측이 감시를 했다는 겁니다. 이 감시를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구단도 지금 인정을 했던 상태고요. 그러면서 이 단장 사직서 제출 역시 지금 인정이 된 상황입니다. 네. 그러면서 구단 전체 프론트 전체가 지금 일괄 사퇴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비난 여론이 계속 커지고 있는 것이고요. 특히 이 선수들이 새벽 시간에 어디 나가는 것을 감시하기 위해서 이렇게 좀 부적절한 사찰을 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야구계는 물론이고 지금 팬들도 거센 반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대체 무슨 이유로 사찰을 한 건지 진짜 그 이유를 모르겠다. 네. 이제 이런 의견들 많고요. 네. 이런 구단에 지금의 부산 팬 너무나 과분하다는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또 내일 아마 헤드라인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오늘부로 롯데를 떠난다. 이런 댓글도 있었습니다. 네. 저 어머니를 안심시키려고 이제 이 거짓말을 20대 여성이 시작했던 모양인데 네. 이게 어떻게 하다가 42억 원 사기범이 돼버렸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이 사건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 박모 씨 얘기인데요. 예. 20대 박모 씨가 이제 대학 졸업하고 중퇴하고 이 특별한 직업 없이 지내다가 아르바이트를 해서 승용차를 할부 구입으로 어머니께 선물을 했답니다. 네. 근데 어머니가 걱정을 한 거죠. 네가 무슨 돈이 있느냐? 이렇게 이제 걱정을 하니까 내가 지금 파워블로거라 할인 가격 아주 파격적인 가격에 구입을 했다. 이렇게 이제 거짓말을 한 거예요. 문제는 이때부터 이 어머니가 내 딸이 명품 같은 거 되게 싸게 살 수 있다. 라면서 자랑을 한 탓에 네. 친인척들이 앞다퉈 이 박 씨에게 부탁을 했고요. 아, 참. 이 박 씨는 계속 이제 어머니 체면 때문에 예. 손해를 계속 봐가면서 명품을 사서 계속 그 일을 했군요. 계속 그 싸게 일을. 그랬죠. 근데 여기서 또 일이 더 커진 게 사촌 언니가 친인척을 넘어서 업무상 알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한테까지 명품 구입 대행해달라고 요구를 하니까 이때부터 이제 감당이 안 된 겁니다. 네. 결국 이렇게 해서 체면 세우다가 멈출 수 없는 거짓말의 함정에 빠졌고요. 70여 명으로부터 42억 원을 받아서 도저히 이제 물건을 못 샀으니까 이렇게 사기범까지 이렇게 몰락을 네. 하게 된 거죠. 네티즌들 이 거짓말이 더 큰 거짓말을 낳게 된다. 본심은 나쁘지 않아 보이는데 어머니도 참 안타까우시겠다. 이런 댓글들 많이 남겨주고 있습니다. 네, 방금 들은 속보에 의하면 정부조직법에 관해서 여야 합의가 불발이 됐답니다. 네. 그래서 내일 재논의를 한다. 이런 속보가 또 들어와 있네요. 네. 그리고 이 각종 공공요금이 줄줄이 인상되고 있는데요. 서울시 상수도 요금 역시 내년부터 인상이 된다는 소식도 들어왔죠. 네. 내년 3% 인상을 시작으로 2, 3년 동안 단계적으로 10%까지 인상이 된다. 이렇게 이제 서울시가 밝혔는데요. 네. 생산 원가에 지금 못 미친다는 거죠. 지금 톤당 620원이 생산 원가인데 요금이 570원. 그러니까 이걸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서울시는 좀 밝히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 상수도 사업본부의 그 누적 적자 규모가 4천억 원 수준이기 때문에 이거 요금 현실화하지 않으면 큰일 난다. 이게 이제 서울시의 입장이고요. 네.
네티즌들 입장은 좀 다릅니다. 다릅니까? 마구 올려라. 이제는 무감각해졌다. 아하. 왜냐하면 요즘 뭐 워낙 각종 요금들이 막 줄줄 인상을 하다 보니까 네. 이런 분도 계시고요. 내 월급만 오르면 이제 난 이 나라를 떠나겠다는 분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정영진 위키프레스 편집장과 함께 했습니다. I started this war killing Germans in Africa. Now I'm killing Germans in Germany. 역사를 바꾼 그들의 불가능한 전쟁이 시작된다. 300 of them. We never run before. Why are we gonna run now? Fire! Come on! We are on our own. Here we go. 브래드 피트, 로건 레먼, 퓨리. 11월 20일 IMAX 대개봉. 15세 이상 관람가. 한강상차 푸르지오 1510세대 대단지 한강상차 푸르지오 김포도시철도 예정으로 더 빠르게 전세대 59제곱미터 한강 신도시 3차 푸르지오 11월 오픈 예정 1577-8942 푸르지오 대우건설. 네, 오늘 뉴스 중에 일본이 뭐라 해도 독도 이슈를 막는 것이 낫습니까? 지금보다 적극적인 주권 행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하는 이런 질문을 드렸었는데요. 2272번님께서는요. 독도 이슈화 막아야 합니다. 가만히 있어도 우리 땅인데 이슈화가 되는 것은 일본이 원하는 길입니다. 라고 적어주셨고요. 9501번님께서는 적극적인 주권 행사가 필요합니다. 아이들이 보면 우리나라가 일본 눈치를 보는 줄 알 겁니다. 상반되는 의견이군요. 네. 휴대전화 우물정 0945, 우물정 0945번으로 의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YTN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예스도, 게시판도 활용해 주시고요. 잠시 후 2부에서 뵙겠습니다.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 네, 좀 전에 드린 질문, 일본이 뭐라 해도 독도 이슈화를 막는 것이 낫습니까? 아니면 지금보다 적극적인 주권 행사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하는 질문에 대해서 7057번님께서는 이제 또 이렇게 적어주셨군요. 아니, 우리 땅에 우리가 마음대로 못한다면 어디다 합니까? 치욕입니다. 이렇게 적어주셨습니다. 6659번님께서는요. 일본이 원하는 것은 독도를 이슈화해서 분쟁 지역으로 만드는 겁니다. 독도는 분쟁 지역이 아니라 명백한 우리 땅입니다. 역시 상관되는 의견을 주셨군요. 네,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 2부 들어갑니다. 100년의 편지 써보셨나요? 지금의 마음을 영상이나 음성 편지로 보내주시면 정해주신 미래의 날짜에 전해드리겠습니다. 10년이 걸리든 20년이 걸리든 꼭 전해드리겠습니다. 변치 않는 마음을 전하는 SK텔레콤 100년의 편지. 지금 티스토어에서 다운받으세요. 한국타이어가 전하는 겨울 소식. 겨울이 오기 전에 사람은 김장 준비, 동물은 겨울잠 잘 준비하는데 그럼 자동차는? 겨울용 타이어 미리 준비해야죠. 한국타이어 홈페이지에서 예약하시면 선물을 드립니다. 11월 15일까지 드라이빙 이모션 한국타이어. 대한민국의 오늘 치우침 없는 공정한 뉴스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가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휴대전화 메시지 샵 0945 우물정 0945와 YTN 라디오 어플리케이션 예스 게시판에 소중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뉴스 정면 승부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완성됩니다. 대한민국의 오늘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 네, 지금 시각은 6시 32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시각 교통 상황 어떤지 알아보고 가겠습니다. 박화영 캐스터입니다. 네, 사고가 많은 목요일 퇴근길입니다. 지금 가양대교가 좀 밀리는데요. 이유는 사고 때문에 그렇습니다. 15분 전쯤 가양대교 다리 위에 사고가 있었습니다. 북단에서 남단 가는 길, 남단 조금 앞둔 곳 2차로에 사고가 나서 부근으로 아직도 저행 운전하고 있고요. 관악로 상도터널 쪽으로는 한강대교 남단과 상도터널 입구 삼거리 사이 1차로에서 승용차끼리 부딪히는 사고 있어서 부근으로 조심 운전하셔야겠습니다. 이 밖에 경기도길에서는 311번 지방도로 수원 가는 길, 오산 나들목 부근 퇴근길 차량 몰리면서 정체되고 있고요. 시흥 시내에서는 서해안로 오이도 입구 사거리 안에서 승용차끼리 부딪혔습니다. 부근 지나실 때 안전 운행하셔야겠습니다.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 교통정보였습니다. 네,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 오늘의 첫 번째 정면 인터뷰입니다. 새누리당의 김정은 원내수석 대표가 제 지역구에
신규 교도소 유치를 희망합니다. 라면서 법무부에 신규 교도소 유치를 희망합니다. 라면서 법무부에 강력히 요구를 하고 나섰습니다. 혐오시설이라고 기피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어떤 일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새누리당의 김재원 원내수석 부대표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동안에 김재원 의원님께서는 세월호법 협상 때문에 고생이 많으셨죠. 네. 근데 갑자기 어제는 또 느닷없이 이 경북 청송에 교도소 막 보내달라 이렇게 주장하셨는데 무슨 얘기입니까? 사실은 느닷없이 말씀드린 건 아니고 꾸준히 이제 법무부에 그런 요구를 했었습니다. 아, 예. 지금 전국적으로 몇몇 군데에서는 신축이나 교도소를 신축하거나 이전하려고 할 때 새로 그 교도소가 들어오는 지역의 주민들이 강력히 반대해서 상당 기간 이 교정 시설을 직접 짓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있고, 얼마 전에는 심지어 그 교정 시설도 아닌 이 보호관찰소가 들어오는 데 대해서도 분당의 주민들이 강력히 반대하기도 했었거든요. 예. 그런데 저희들의 경우에 사실 뭐 좀 안 된 이야기이긴 하지만 오죽하면 다른 지역에서 싫어하는 그런 시설이라도 우리가 유치해서 좀 지역 발전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게 해볼까라는 그런 마음으로 이런 혐오 시설로 손꼽히는 교도소라도 우리 지역은 마다하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그동안에 법무부에 수차례 요구를 했었습니다. 예. 그 법무부는 또 이것이 이제 조직의 어떤 집단적인 이기주의도 있을 수 있는 것이요. 그런 시골에 교도소를 지으면 교도관들이 잘 가려고 하지 않는다. 아, 그래요? 그렇게 해서 뭐 여러 가지 난색을 표현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오지에 교도소를 지어서 교도관들이 안 가는 이유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교도소가 4개나 들어와 있는데 전부 남자 교도소이다 보니 지금 청송에 4개가 들어있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래서 지금 기존에 이미 1교도소, 2교도소, 3교도소, 직업훈련교도소 이런 식으로 교도소가 들어와 있는데 거기에 전부 남성 그 교도관들만 모여 있으니 이 젊은 교도관들이 홍기를 놓친다. 뭐 그래서 잘 안 온다라는 그런 소문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새로 교도소를 지으려면 여자 교도소를 좀 지어달라. 그러면 당연히 여자 교도관들이 많이 오시니까 그러면 분위기도 좋아질 것이다. 뭐 그런 우스갯소리도 했습니다만 어쨌든 우리가 이제 이 지역에 어떤 시설을 설치할 때 사실 주민들의 의사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법무부도 더 이상 어떤 그런 조직의 편의만을 생각하지 말고 이렇게 지금 그 지역에는 이미 국유지가 확보되어 있고 장소가 다 확보되어 있으니 그쪽으로 이전을 하라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네. 그러면은 청송의 이 지역 구민들이 원하고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물론 반대하는 분들도 계십니다만은 찬성하시는 분들이 또 훨씬 훨씬 많다고 보고 계시는군요. 그것이 왜 그러냐면 다른 지역이 신축하는 것과 달리 우리 경북 북부교도소의 경우에는 과거 청송교도소, 그다음에 청송보호감호소가 지금은 이름을 바꿨습니다만은 벌써 그 입지로 선정되어 들어선 지 30년이 됐거든요. 근데 그동안에 교도소가 들어와서 처음에는 주민들의 강력한 반대를 받았지만 한 30년 동안 겪어보니 그 시설이 들어와서 주민들에게 크게 뭐 피해를 끼친다는 것은 이제 청송보호감호소라는 이름이 유명해지니까 지역 브랜드 가치가 떨어진다라는 그런 측면은 있었지만 주민들의 어떤 생활에 크게 불편함을 주지는 않았고 단지 이제 오히려 교도관들이 많이 입주함에 따라서 지역 경제에 도움도 된다 이런 반선적인 판단에 의해서 기왕 있는 시설에 들어오려면 좀 많이 대량으로 입주를 해서 지역에서 좀 경제에 도움을 달라 이런 취지입니다. 얼마나 살기가 어려우면 이렇게 했습니까? 그래도 주민들이 원한다거나 주민들에게 도움이 된다고 한다면 뭐 해볼 만한 일이죠. 그렇습니다. 지금 법무부가 경남 거창하고 전북 전주에 신규 교도소를 건립하거나 이전을 추진 중이라는 얘기가 있는데 막 그것들을 끌어오면 된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그쪽에도 나름대로 수요가 있기 때문에 곧바로
그쪽에 그 교도소 신축 계획을 취소하고 오라. 네. 그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겠지만 지금 그 외에도 여러 가지 교정시설 그 신축 계획이 있는데 이 계획들이 전부 입지를 확보하지 못해서 잘 입주를 못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그 여성교도소도 그 한 곳 화성시에 신축할 계획인데 이것도 입지가 잘 마련이 안 되고 있거든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라면 굳이 그 지역 주민들이 반대하는 지역에 갈 것이 아니고 꼭 수도권에 지어서 교도관들의 어떤 편의만 도모할 것이 아니고 산 좋고 물 맑은 우리 고향으로 와서 그 건강도 돌보시고 그런 마음입니다. 또 실제로는 우리 그 경북 북부교도소가 처음 들어올 때 많은 그 교도소 부지를 이미 확보해 두고 있고 그 어떤 시가지와 떨어진 곳이기 때문에 주민들의 반대도 상당히 그 민원 소지도 없는 곳이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국회 운영위원회에 참석하셨더군요. 제가 운영위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대통령의 이 헬스 기구입니까? 헬스 기구 얘기가 나왔던데 거기도 한마디 하셨던데요. 그런 무슨 것이 얘기입니까? 대통령의 건강을 돌보는 어떤 문제는 사실 어떻게 보면 대통령의 건강 상태 자체가 기밀 사안일 수도 있는데 그것을 무슨 이야기거리로 끌어내서 무슨 대통령의 S라인을 관리하느니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 여성 대통령을 은근히 조롱하고 비하하는 그런 모습으로 보여서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또 얼마 전까지는 대통령을 7시간 이래서 뒷담화 이야기로 만들어서 모욕을 주고 하던 그런 일이 이제 그 문제가 해결이 되고 나니까 이제는 또 이렇게 꼭 대통령 개인에 대한 그 모욕적인 언사를 계속 퍼볼 필요가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은 했습니다. 네, 과거에도 무슨 여러 가지 대통령이나 대통령 부인의 무슨 운동기구 이런 얘기가 일이 있었다면서요? 그런 것이 까발려지면 결국에 사실은 별 내용이 아니거든요. 대통령도 건강하게 체력을 돌보고 건강한 신체와 정신으로 많은 업무를 국정을 담당해야 되고 그 가족도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청와대 경내에서 생활을 하면서 건강을 돌보도록 하는 것 자체를 나무랄 일이 아닌데 그것을 만약에 이렇게 역대 정권, 현 정권이든 전 정권이든 드러내서 국민의 입방아에 오르내리게 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이냐 이런 취지에서 말씀드렸던 겁니다. 정치 공세용으로 사용하지 마라 이런 말씀이시군요. 알겠습니다. 지금 사자방이라고 아시죠? 4대강 사업, 자원개발, 방위산업 그래가지고 사자방 이렇게 줄여서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이 문제에 관해서 국정조사를 하자는 야당의 주장에 대해서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신가요? 새누리당에서는? 그 문제에 대해서 이미 수차 말씀을 드렸고요. 우스갯소리로 하자면 사자방에 들어가서 물어뜯길 일밖에. 그러나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또 심각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여론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야당이 주장한다고 해서 무조건 절대 불가하다 이렇게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여야 원내대표 합의 사안으로 일단 여당에서는 검토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린 상황입니다. 그 상황이군요. 그래서 아직 이 부분에 대해서 실체적인 어떤 진실관계라든가 어떤 새로운 국정조사를 요구하는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이 잘 판단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아직은 지금 현재 어떻게 한다고 판단한 상황도 아니고 또 야당이 주장하고 있는 것이 지금 무엇인지 저희들이 일단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국정조사를 해서 새로운 어떤 사실관계를 밝힌 경우가 거의 없이 정치적인 정쟁 수단으로만 그동안 끌고 왔던 것이 전례이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지금 어떤 전 정권과 현 정권 사이를 벌려보려는 그런
야당의 주장이 아닌가라는 그런 문제의식도 저희들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뭐 어느 날 갑자기 덜커덕 합의에 이를 그런 상황은 아니라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박 대통령도 그렇고요. 여당에서는 이 공무원연금법 개혁안을 연내 꼭 처리해야 되겠다 이렇게 밀어붙이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김무성 오늘도 뭐 정호원 총리가 뭐 담화문도 발표하고요. 일단 저희들은 지금 한시가 급하다 이런 생각에서 공무원연금 개혁 문제는 하루빨리 처리해야 마땅한 사안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것이 이제 과거에 처음 공무원 연금 제도를 설계해서 시행할 때가 1960년대 초반인데요. 당시에는 우리나라의 평균 수명이 60세가 되지 않을 그 당시였고 그때는 민간에서의 어떤 실질 이자율은 30%가 넘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가에서 공무원들의 박봉 문제를 조금이라도 해결한다는 그런 측면에서 연금제도를 마련하면서 사실 거치금을 운영하기에는 상당히 좋은 여건이었습니다. 이자율이 높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연금을 좀 작게 받아도 많이 줄 수 있는 그 시절이었고 또 평균 수명이 얼마 되지 않는 시절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은 평균 수명이 80세 시대로 가고 이자율은 2% 수준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당시에 설계한 그런 공무원 연금을 더 이상 유지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것은 뭐 공무원들의 잘못도 아니고 또 그 당시의 상황에서 오늘날까지 예측은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어떤 시대적 변화에 맞춰서 이 제도를 수정하지 않으면 더 이상 연금 제도를 유지할 수 없다는 그런 반성적 고찰에서 하루빨리 이 제도를 바꾸자고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바꾸자고 하는 데 대해서는 뭐 야당이나 공무원 심지어는 공무원 노조에서도 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것 같은데 문제는 이제 야당하고 이게 합의가 되느냐는 것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합의가 될 것 같습니까? 지금 현재의 국회 선진화법 체제에서는 야당과 합의되지 않으면 어떠한 법안도 처리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 합의를 해야 됩니다. 또 하나는 야당은 이제 공무원연금 개혁이 필요하다라고 하면서 사실 그 내막적으로 보면 야당의 어떤 그 협상안조차 아직 뚜렷하게 마련하지 않고 있는 입장이고 그 연구 중이라고 얘기하던데요. 무조건 이제 이해관계자들 이야기를 다 듣자 그렇게 하는데 결국 그러다 보면 아무것도 안 되는 그런 입장이 되기 때문에 가급적 빨리 협상에 나서라 이렇게 지금 저희들이 계속 주장하고 그 주거니 받거니 하셔야 할 것 같은데. 그죠? 줄 거 좀 주고 어떤 형태의 그 협상이라도 결국은 내 입장에서 꼭 필요한 것은 갖고 덜 필요한 것은 상대에게 주는 방식으로 협상이 진행되는데요. 이 공무원연금법은 공무원연금 개혁은 만약에 이것을 개혁하지 않으면 더 이상 연금제도가 지속할 수 없고 국고의 어떤 국가 재정의 파탄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무조건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것을 뭐 미루고 언제 나중에 하자 하면 결국 후세대가 또 더 크게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지금 기로에 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결국은 뭐 타협을 해야 할 문제인데 협상을 잘하시잖아요. 수석 원내 대표시니까. 그러니까 뭐 딴 걸 주고 받든가 뭐 이렇게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또 한 가지가 말이죠. 지금 뭐 무상급식하고 무상보육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보는데 서로 여당과 야당이 주장하는 점이 다르지 않습니까? 이걸 다 싸잡아서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뭐 사회적인 대타협을 이끌어내거나 그래 볼 생각은 없으십니까? 지금 그 무상급식, 무상보육 문제가 지난 2010년도 지방선거 때부터 시작이 되어서 우리 사회의 어떤 그 주류적인 어떤 무상복지의 그 아이콘이 돼버렸는데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거의 뚝이 터진 상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새로 뚝을 쌓고 그 뚝 터진 곳을 통해서 흘러나간 물을 다시 걷어들이기는 거의 어려운 상황이다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과연 지속 가능하냐? 지금 우리 국가재정 또 미래의 어떤 우리 국가가 감당할 여지가 있느냐? 또는 더 나아가서 우리 교육 현실에서 또는 보육 현실에서 과연 이것이 정말
현재 순기능으로 작용하느냐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다시 한번 다시 재검토해보자라는 그런 취지에는 저는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런데 현재 야당이 워낙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강고하게 이것을 이념적으로 접근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듯이 냉정한 어떤 가슴으로 이 문제를 찬찬히 들여다본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좋은 안이 나올 수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이것은 일종 정치 이념으로 접근을 한다면 상당히 협의에 이르기가 어려우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문제까지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서 하기에는 아직 무르익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럽니까? 그렇습니까? 조금 더 오히려 논란을 거쳐서 또 현재 진행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 알겠습니다.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또 많은 국민들의 어떤 의견을 모아보는 그런 절차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뚝이 터지고 나서 그 물을 줄기를 다시 역류시키기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총리 교체설이 있습니까? 개각설이 있습니까? 저는 금시초문이고 금시초문이세요? 언론에 문제가 나온 것을 봤는데 가능성이 별로 없는 기사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렇게 보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게다가 또 이 친박 의원들이 반기문 총장 띄우기에 나섰다 그런 얘기도 있었는데 그것도 사실입니까? 글쎄 그런 분이 누구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대통령 임기가 아직 2년도 채 되지 않았고 나가서 지금 반기문 총장은 지금 그 유엔에서 다자간 어떤 국제조직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그런 정치적인 이야기를 한다면 그분에게도 좋지 않을 뿐만 아니고 우리나라 정치의 어떤 수준을 폭로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정치 지도자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일단 그 여당으로서는 대통령이 국정수행을 잘 하도록 저희들도 저희들 위치에서 제 역할을 하는 것이 중요하고 또 그럼으로써 정권 재창출의 계기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지. 지금 벌써 무슨 정치적인 어떤 그 의도를 가지고 또는 그런 정치공학적인 접근을 해서 새로 누구를 영입해서 정권을 유지하겠다 이런 발상을 한다면 그것은 지금 정치 발전에도 도움되지 않고 여당의 국정 장악 능력에도 많은 회의적인 시각을 가져올 것이고 더 나아가서 지금 임기를 얼마 아직 지내지 않은 대통령에도 아주 좋지 않은 그런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합니다. 네, 김재원 의원님은 대표적인 친박 의원이신데 친박이신데도 불구하고 이런 얘기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군요. 알겠습니다. 그러시고요. 이 세월호법 때문에 고생을 하셨는데 이제 법이 통과되고 진상조사위원회를 만들고 하려면 연말까지 가야 되겠죠? 우선 이제 11월 12일이니까. 세월호 특별법이 통과되면 먼저 사무처를 구성하고 약 120여 명 규모의 공무원들을 새로 충원을 해서 그 조직을 만들어야 되죠. 각 부처에서 차출하겠군요. 차출할 수도 있고 일부는 신규 채용할 수도 있는데 어찌됐든 그러한 그 조직을 갖추고 또 더 나아가서 그 진상조사위원회에서 활동할 조사위원들을 17명 또 뽑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모여서 또 이제 내부적인 어떤 규칙을 제정하고 활동을 시작하고 그를 통해서 체계를 잡아간다면 그렇게 짧은 기간 내에 곧바로 본궤도에 오르기는 좀 어려우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걸리겠군요. 저희들이 걱정하는 것은 그러한 조직일수록 좀 체계를 잘 잡고 본연의 업무인 진상조사에 나서야 되는데 또 과거 그렇지 못한 전례를 답습한다면 좀 걱정이 되지 않겠는가. 그 조직이 열심히 일하다가 보면 또 알겠습니다. 필요 없는 사회적 잡음도 가져온다면 또 그것도 걱정으로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새누리당의 김재원 의원이었습니다.